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신용관리부터 채무조정, 그리고 온라인 금융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서민과 동행하는 금융주치의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하영 아나운서. 네, 그 도둑놈을 발견하면은 112, 그렇죠? 그렇죠. 불이 났으면은 119,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돈 때문에 힘이 들다, 혹시 전화 걸 때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가족한테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디로 하면 될까요? 네, 바로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전화를 하면은 도움을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1397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서민금융진흥원 어떤 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일단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네. 더 궁금한 건 신용회복위원회하고 또 뭐가 다른지, 같은 건지 예.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갔을 때 거절을 당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소득이 낮거나 네. 신용이 낮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저희 서금원을 찾아오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네. 뭐 이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빚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독촉 전화가 시작되고 이러거든요. 네네. 그럴 때 힘드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그러니까 것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네. 서민 취약계층 분들께서 저희 센터에 오실 때 어떤 분은 소액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서금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대출이 필요하면 서금원. 예. 근데 이제 빚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 이게 제대로 갚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개인회생 파산을 가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를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장기 분할 상환을 하게 해준다든가 네. 또는 이제 그 일정 부분 또 원금도 또 이자를 탕감해가지고 네. 그렇게 좀 가볍게 해서 다시 경제적으로 재해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코로나 발발 이후에 아무래도 점점 더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원장님도 현장에 엄청 많이 맞습니다. 나가시는 걸로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현장 나가 보시니까 네. 어떤 부분들을 가장 힘들어 하던가요? 제가 사실 이제 취임식도 안 하고 현장에 가서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 한 2년 6개월 동안 제가 전국에 50개 서민금융 통합 지원 센터 중에서 41군데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31군데 가서 상담을 지금까지 102명이랑 했습니다. 작년에 중앙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화장품 대리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싱글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애들을 열심히 키우셨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만날 만나면 안 수 되죠. 그러니까 매출이 반 이상 줄고 임차료는 계속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분도 한 빚이 한 4천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열심히 사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내 잘못입니까? 이럴 때 도와드리도록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이고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은 이제 이자율 채무조정으로 다 도움을 받아서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드렸는데 저희를 빨리 찾아오시면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죠. 아까 그 급할 때는 그 불이 났을 때 119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397입니다. 다이얼의 구속입니다. 1397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 서민의 삶을 구석구석 챙기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1397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홍보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빚을 천천히 갚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감면해 준다거나 네. 뭐 분명히 좋은 얘기긴 해요. 네, 네, 그러면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멀쩡히 갚을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마저도 네. 아유 나 여기 가가지고 못 갚는다고 그냥 들어 누우면 되는 네.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가 채무조정을 해드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드리는 분의 채무원금이 평균 3천만 원입니다. 근데 3천만 원을 못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죠. 우리 네. 이제 신용 1등급이시고 그러시니까 1등급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독촉 전화가 시작이 돼요. 네. 그러면은 독촉자를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심지어는 찾아까지 와요.
개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피폐해지겠죠. 나중에 이제 통장까지 압류가 되거든요. 그럼 개인 카드 이용 전혀 못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0.001%도 안 될 거다. 지금 지원을 받고 싶으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찾아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하기 네. 때문에 네. 비대면 서비스도 진행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서비스 내용이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9년도에 콜센터가 굉장히 이제 전에는 AR에 있었어요. 콜센터가. 근데 콜센터로 전화하는데 제가 해봤죠. 네. 오자마자 저 취임하자마자 그랬더니 ARS예요. 우리 아마 앵커님들 아시다시피 통신사라든가 카드사 혹시 뭐 이렇게 AS 때문에 전화하면은 전화 연결되시든가 안 되죠. 짜증나죠. 많아요. 근데 급할 때 더 안 돼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생업에 바쁜 분들,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락을 했는데 ARS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상담 방식으로 바꿔라. 네. 내가 책임지겠다, 기관장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19년 7월부터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전화만 걸면은 바로 저기 다이렉트로 상담이 연결이 되도록. 되는군요. 기계가 네, 바로. 그래서 저희가 1397 콜센터에 제가 왔을 때 2018년 말에 콜센터 직원이 21명이었었는데요. 지금 77명입니다. 그전에 ARS 때는 평균 응대율이 50~60%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98.7% 정도. 콜센터는 일과 시간만 운영은 되잖아요. 네.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앱을 만들어서 챗봇도 출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마 구글 플레이라든가 애플 스토어에 가서 보면은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치시면은 앱이 뜨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그 고객 만족도죠. 고객들이 평점을 내린 건데 4.8입니다. 잘 만들고 넓혀가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인데 네. 오늘 자꾸 제가 부정적인 질문을 좀 드리게 네네,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비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또 문제는 나쁜 사람들이 이걸 또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문자 피싱이라든지 마치 맞습니다. 내가 서민금융진흥원인 것처럼 해서 네네네. 그 사람들한테 성금 맞습니다. 얼마 입금하면 얼마를 맞습니다. 빌려줄게요. 뭐 이런 맞습니다. 식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 또는 예.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모르신 되나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총리실을 주관으로다 이렇게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보이스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반이 움직이고 있고 저희 서금원 입장에서는 별도 TF를 불법 사금융 대응반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년 초에는 그 직제 개편을 해서 소비자 보호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SNS 상에 이렇게 많거든요. 많죠, 네. 많죠. 그래서 뭐 저부터도 당장 그 지하철역에 이렇게 일수 이런 데 전화도 해봤고요. 전화했더니요 5일에 20% 받습니다. 5일에.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근데 액면으로 단 20%니까요. 이게 지금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가 24%인데 네네.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5일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 5일 뒤에 120만 원 갚으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 이건 청년들,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또 불법 사금융이 있는데 네. 2030 대출, 3050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20만 원을 그 일주일 동안 빌려주고 일주일에 30만 원 갚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네, 그리고 50%. 그거를 이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사실은 이거 30만 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못 갚아서 이자가 그렇죠. 붙으면 돌고 돌면. 두세 달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2,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담팀이라든가 대응반까지 만들어서 또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하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돈 없는 사람들 이제 목 조여오는 네. 그 고금리 대출 네. 그런 거 말고 네. 맞춤 대출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좀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아까 4조 9천억 원 저희가 직접 정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보증이라든가 또는 이제 직접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한 거고요. 맞춤 대출은 저희가 중개해 드리는 겁니다. 개인 정보 동의를 받고서 네. 심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개인이 저축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을 때는 20%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 저신용 분들을 네네네. 저희가 해드리면 11%, 오. 11%대로 11.5% 정도. 그게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대적으로 다 이 비대면도 만들고 해서 2018년 말 대비 작년 말 2년 동안에 4.6배가 늘었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겠는데. 당연하죠. 일단 가야 되겠는데. 네, 아니 그리고 네.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앱으로도 하셔도 되니까. 오, 이거 앱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하셔도 되고. 이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앱만 하면은 이게 편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면 할 때 고객이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33가지였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뭐 고객 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폐합해라 그랬더니 16개로 줄었어요.
작년 절반이나 1월에 줄었네. 앱 만들 때는 이 앱을 작년 1월에 출시했는데 그때 17개의 항목만 입력하면 되도록 아주 간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줄여가지고 작년 10월부터는 13개 항목. 물론 100%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또 그렇죠, 그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는 그 금융회사들이니까 네네. 금융회사들. 근데 저희가 보통 하면은 한 7, 80% 정도 승인율이 나오거든요. 뭐 사실 이런 건 그렇잖아요. 내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누가 해당되는지 또 네.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있다면서요. 지금 네. 첫 번째 사연이 저한테 와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자, 횟집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에 대출원금 2,4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한 채 17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동안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빚이 1억 2천만 원으로 이자가 계속 나와요. 네. 오랫동안 상환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2,400만 원이 1억 2천만 원 됐다는 물론 거잖아요. 17년 만에. 근데 이거는 이제 연체가 돼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아. 도와드리는 건데 네. 원금 2,400만 남는 거죠. 아, 연체 이자를 당연히 탕감해드리죠. 일단 저희로 오시면 무조건 탕감을 해드려요. 가능한 건가요? 잠시만. 그러면 이거를 받기로 돼 있던 곳에서는 이 돈은 어떻게 그냥 사라지는 아니, 건가요? 근데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는 이미 상각 처리를 다 했거든요. 아. 상각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매각을 해요, 그거를. 음. 보통은 이제 1단계는 자회사가 있어요. 신용정보회사들이 자회사거든요. 네. 거기다 위탁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위탁 수수료가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거기 그 추심회사에다가 옮길 때는 채권 원금에 100만 원이면은 네. 뭐 불과 막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에 매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네. 그걸 가서 그 100만 원 원금 다 받고 연체이자까지 받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다 연체이자는 다 탕감하도록. 혹시 진흥원에서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도 어떤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나요? 네, 신용회복위에서는 없습니다. 2,400이 남았잖아요. 네, 네, 2,400 남았죠. 2,400을 근데 이게 이제 일용직으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 통장도 없고 네. 자기 카드도 없고 이렇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별로 없으실 거거든, 자기 명의로. 그렇게 되면은 또 오래된 채무고 10년이 넘은 채무잖아요. 네. 그럼 보통 최대 70%까지 탕감이 돼요, 원금도. 원금도. 네. 그렇게 되면은 남은 게 한 800 정도, 한 800 남을 겁니다. 네. 예. 네? 70% 탕감을 하게 되면 월 변제금 한 6, 7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 빚이 있다고 짓눌려서 살던 짓눌려 사람이 사는데 찾아가면 이런 분은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면 진짜 억무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연이 하나 더 있죠? 네네. 네네.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상황과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학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학원이 문을 닫는 날이 네. 많아지면서 월급이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네. 소득이 4분의 1로 줄어서 생활비 때문에 현금 서비스와 대출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대출 금리가 20%를 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사연이 물론입니다. 왔습니다. 정말 가슴 지원을 받으실 수 아픈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지금 그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대부업 대출을 이용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학원 도우미에서 200에서 5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네. 그 4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네. 그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요. 제도권 금융회사 예를 들어 저축은행 이런 데서 잘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기존 대출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통장에 월급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찍힌다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증빙하면 그것만 된다. 증빙 자료를 가지고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맞춤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햇살론이나 이제 근로자니까 근로자 햇살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보통 8, 9%대. 그러니까 당연히 오셔서 상담하시는 게 또 중요해요. 이분은 1397 전화를 걸거나 네. 찾아가시면 된다. 아니면 뭐 앱도 하셔도 돼요. 요새는 뭐 앱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좀 놀랐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예기치 못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편에서 서민의 입장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또 금융주치의로 쭉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